예, 올 한 해 북한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40일 동안 사라지지를 않나. 나타나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또 이젠 지팡이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북한은 HU,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그 공장 속에서 실제로 원심 분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흔적, 그것은 열 감지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북한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북한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2015년에는 급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죠.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젊어지셨어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예. 제가 진짜 젊어지신 분은 젊어지셨다 그러고 그냥 좀 늙으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요새 좋은 일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고맙습니다. 또 바쁘신데 언제 책까지 쓰셨어요? 근데. 제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보니까 예. 그 김정은이가 서방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예. 가장 비서방적인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예. 비서방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가장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안공항에 국제공항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예.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간 청사를 다시 지으라고 무슨 민족적 주체성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니 본인이 건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지도자들은.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안다면 네. 설계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면 설계에 참여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든가 거의 완공된 것을 다시 재시공하라고 그런 깜짝 지시를 내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 예. 평양에 물놀이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장의 개장식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예.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북한의 10월 날씨가 얼마나 쌀쌀합니까? 예. 아니 물놀이장을 아무리 그게 좀 일부 더운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물놀이장은 개장을 6월이나 7월 초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개장을 10월 15일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한쪽은 파카 입고 있는데 그 수영복 입고 미끄럼 타는 거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막 그냥 그 불쌍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예. 이렇게 막 닭살이 돋는 글쎄 듯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라든가 또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또 뭐 지으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예. 흑배낭을 메고 예. 그 스키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금방 구멍이 뚫릴 것 같은 목선을 타고 서해 최전방 섬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의 지휘관들을 전부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모아가지고 10km씩 전투 수영 대회를 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그리고 심야의 새벽에 고령의 지휘관들 불러다가 남한 침공 작전 회의를 또 열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수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그 일이 멀지 않았다. 이것이 적어도 2015년부터는 카운트다운이 된다. 예. 2015년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2015년에 급변 사태가 잉태된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언젠가는 급변 사태가 터진다. 한마디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케이.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자, 그런 김정일을 이제 이호 여사가 아마 북한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이호 여사께서는 김정은을 만난 몇 안 되는, 지금 아마 공식적으로 유일한 사람일 텐데. 근데 일단은 접촉 승인이 났죠. 접촉 승인은 방북 승인하고는 다르죠. 접촉 승인을 나면은 이제 북한하고 스케줄을 조율을 해가지고 방북 승인을 내주면 북한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호 여사 김정은 만나게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미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우선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를 일종의 무슨 특사 비슷한 예. 메신저로 맡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예를 들자면 국정원장이라든가 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6.1제 통일부 장관, 특사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쓰지. 이호 여사는 전직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민간인 자격이고 예. 그 사람에게 어떤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특사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예.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방북이 될 것이고 예. 지금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가 돌아가는 것 또는 또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가 북한을 대하는 전체적인 국면하고 이호 여사의 개인적인 방북하고 잘 안 어울려요. 자, 그렇다면 북한은 아마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뭐 김정은 부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저 뭐 약간의 본인들의 무슨 대화 포용을 바라는 어떤 제스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한테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황병수가 그랬다며요. 김정은 백두산 대국을 하루빨리 일떠 세우기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 이 북한 말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 김정은 백두산 대국? 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참 처절해요. 보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 예. 나오면. 예. 예? 근데 또 최룡한테 밀릴 모양이에요. 저렇게 나왔는데도. 어쨌든 자, 김일성 민족이라든지 김정은 조선 이런 식으로 저걸 했는데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 정도로 처절할 정도의 몸부림을 보인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좀 흔들린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나한테 아부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권이 네. 취약하고 유동적이라는 그렇죠. 것을 보여주죠. 지금 김정은이는 이른바 삼각파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삼각파도. 첫째는 예. 자, 요거 한번 띄워볼까요?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2015년에 북한의 예.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2015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주요한 근거를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예. 책에서 이거하고 삼각파도는 다른 거군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삼각파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제 삼각파도는 예를 들자면 권력의 보일러 이론과 직결이 되죠. 권력의 보일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모든 권력에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도 보일러가 있고 평양에도 보일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의 보일러는 최신식 보일러입니다. 최신식 린나이 보일러나 귀뚜라미 보일러예요. 예. 자, 거꾸로 타고. 평양은 1960년대, 70년대에 아주 낡은 보일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낡은 보일러는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지난 1993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당시 81살인데 예. 김일성 장수연구소를 만들어서 건강관리를 해서 하루에 10여 시간을 일할 정도로 튼튼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도발을 해놓고 클린턴이 영변을 폭격한다고 하고 예. 여러 가지 대내외 압력이 높아지니까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에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죽었죠. 자, 예. 김정일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라고 하는 강력한 도발을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그 남한이 5.24 제재 조치로 남북 간 교류를 단절하고 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압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 말에 김정일이도 아버지 김일성하고 똑같은 이유로 스트레스성 김장마비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발을 저질러 놓고 이듬해에 급변이라는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올해에 장성택 처형을 지난해 12월 12일 날 했지만 사실은 그 집단을 후속적으로 처형하고 하는 일들은 올해 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장성택 처형이라고 하는 대내 도발은 2014년에 벌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2015년이 통일 대전의 해라고 선언을 했죠. 맞아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전협정 파기하면서 예. 이런 도발을 저질러 놓고 김정은이가 그렇다면 내년에 굉장한 권력 불안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예. 아버지처럼. 예. 그러니까 그 벌써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강이 그런 권력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는 두 발목을 때렸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만약 다른 핵심 장기로 가게 되면 김정은의 건강 붕괴, 최소한 통치를 하기 어려운 상태의 건강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북한의 급변 사태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기타 나머지 이제 정적 격변이라든가 예. 또는 무슨 암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급변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예. 북한과 대화 포용 정책을 하면 예. 김정은 정권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소프트 랜딩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세계사에 나타난 장기 독재 동결의 법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동안에 소련, 동독, 루마니아 같은 장기 공산 독재 정권 예. 전부 다 급변 사태로 하드 랜딩으로 망했습니다. 예, 그렇죠. 전부 다 망했어요. 예, 소련은 69년 만에 망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했지만 그렇죠.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망했어요. 예. 자, 동독 어떻게 됐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서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서독에 흡수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호네커의 사회주의 통일당, 공산당 정권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망했습니다. 그렇죠. 로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사당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 달 만에 인민혁명이 일어나서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체포돼서 총살당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장기 공산 독재 정권은 말할 것 없이 그냥 독재 정권, 장기 독재 정권,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후세인, 이라크 전부 다 급변 사태를 통해서 망해서 교수형 당하거나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죽거나 아니면 법정에 서거나 이런 식으로 하드 랜딩으로 종결을 받았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예. 18년 독재가 비록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애국 독재고 개발 독재고 불가피한 독재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독재였지만 그것도 그 독재도 18년 집권 이후에 야당에게 선거에서 득표율에서 지고 부산 마트에서 예, 예. 항쟁이 일어나니까 정권의 내부 압력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일러가 이제 그렇죠. 끄는 그걸 작용을 거죠. 해서 예. 장기 공산 독재 정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민간 장기 독재 정권이었는데 애국 독재 개발 독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하드랜딩으로 급변 사태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사에 나타난 장기 독재 정권, 예. 특히 장기 공산 독재 정권은 반드시 급변 사태로 망하거나 권력자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그런 나라들보다 지금까지 제가 예시한 그런 나라들보다도 가장 끔찍한 독재라죠. 악성으로 변형한 예. 장기 공산 독재 예.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논리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사에 나타난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게 그렇죠. 논리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만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나라도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게 있잖아요. 예. 권력도 마찬가지거든요. 3대째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친구가 또 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뿐만이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얼마나 갈까는 되게 궁금은 해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분단 70년입니다. 예. 소련이 70년을 못 넘겼어요. 예. 69년.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70년 이 세습 독재는 봉건왕조를 빼놓고는 18세기, 19세기 근대화 혁명 이후에 공화정 시대에서는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 기록이 될 겁니다. 예. 김일성이가 49년 집권했습니다. 예. 똑같은 타이 기록을 쿠바의 카스트로가 49년 집권했어요. 예. 근데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에게 권력을 물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아들, 손자를 통해서 7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리비아의 카다피였습니다. 그런데 카다피가 42년 만에 혁명이 일어나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피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 3대 김씨 왕조의 기록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 세계사 종결의 법칙, 장기 독재 종결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북한의 끔찍한 양극화. 이 끔찍한 양극화는 이 사실 경제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도 작용을 한다. 이것도 이제 급변 사태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역사의 시인이 어떤 그 드라마를 만든다고 봅니다. 예. 제가 특정 종교는 없지만 역사의 시인이 지금까지 2개의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드라마, 하나는 독일 통일의 드라마.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엄청나게 그 내용이 대조법이 극명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시련과 지금 완전히 강소국가로 일어나서 핵국가가 된 드라마.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회해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제2의 라인간 기적을 이룬 드라마. 그러니까 역사의 신이 드라마를 준비할 때는 대조법을 보는데
이제 역사의 신이 세 번째 드라마를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때는 그 민족이 처한 아주 대조법, 극명한 대조를 겪고 있는 민족을 고르게 됩니다. 그게 드라마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 남북한이 그런 면에서 지금 아주 가장 적절한 소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북한의 국가 이 GNP 규모가 남한의 40분의 1입니다. 아니 근대 공화정 시대뿐만 아니라 봉건왕조를 통틀어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웃 국가가 이렇게 끔찍하게 경제 차이가 나는 양국화가 사례가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서독 통일될 때 예. 동독의 경제 규모가 서독의 9분의 1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통일되기 전에는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예. 9분의 1 정도는 됐어요. 예. 국가 규모가. 자, 쿠바가 바다를 사이에 대고 미국하고 지금 이웃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쿠바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아까 동독은 국가 규모는 9분의 1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분의 1까지 됐어요. 예. 자, 쿠바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9분의 1은 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0분의 1이에요. 국가 규모는 40분의 1이고. 이런 끔찍한 양극화가 왜 한반도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예. 북한은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국가고 예.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이고 예. 그리고 4개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정도의 정치범이 가혹하게 탄압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 예. 그리고 밤에 전기가 꺼져서 지구상에서 가장 깜깜한 나라. 반대로 남한은 한국 문명, 또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5대 공업국가, 예. 7대 수출국가, 무역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권, 물론 경기 침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양극화가 왜 하필이면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독일인에 이어서 한국인들에게 어떤 엄청난 역사적인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다. 예.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급변 사태를 통해서 남북한이 일단 김정은 정권만 제거되면 바뀌면 새로 등장하는 북한의 새 정권을 남한이 대규모로 지원을 해서 대화와 포용, 협력을 통해서 그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을 하게 해서 2,500만 북한 인구를 하루빨리 문명의 세계로 끌어들여라. 예. 그 드라마가 메시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서곡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뭐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일 말이에요. 이건 가정입니다만 2015년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우리한테도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급변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는 급변 사태 북한이 부수수하고 무너졌다. 그러면은 야 이게 통일이다. 그건 곧바로 안 이루어질 거예요. 첫째로 중국이나 미국이 가서 먼저 핵무기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 그렇게 우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북한이란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버텨온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아, 북한이란 그걸 나라는 구분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북한이란 나라는 예. 쉽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변 사태라고 하는 것은 황병서나 최용회가 제거되는 게 급변 사태가 아니고 김정은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김치 왕조가 이제 무너진다. 김치 왕조가 무너진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 실세기구는 노동당의 당 조직 지도부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청와대입니다. 예. 그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가 김정일 후계 작업, 김정은 후계 작업을 다 진두지휘한 기획한 부서입니다. 예. 그 부서에서 저는 김정일이가 지난 여름에 9월 달에 장기 건강 유고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김정은이 평양에 없는 상황에서 예. 최고인민회의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북한의 통치기구입니다. 예. 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약에 유고 사태가 터지면 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안 잘리고 계속 유지하면 그렇죠. 그런데 황병서 자체가 당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런 권력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과 제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조동당 조직 지도부가 이미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상의 이유든 어떤 다른 이유든 급반 사태가 터져서 김정은이 통치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북한의 새 정권을 이끌어가는 체제에 관한 구상을 지금
해놓고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배다른 형 김정남이도 아니고 배 같은 형 김정철도 아니고 배가 같은 여동생 김여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 명은 후계자로 지명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네. 김정일이 후계자로 권력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기 3년 전에 후계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개인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3년 동안 작업을 한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후계 권력이 승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김정남, 김정철, 김여정이는 후계자로 지명된 적이 없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우상화 작업이 실시된 적이 없고 그리고 평양 내에 권력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정은이의 유골 사태가 터지면 최고 권력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구상하는 대로 아마 황병사나 또는 최용해나 아니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정군이 합의하는 집단 지도체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북한의 정권은 김정은과는 달리 북한의 개인 우상화 작업, 북한의 김씨 왕조 또는 권력층의 절대 부패로부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새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과 서방 세계가 그렇죠. 그 제가 사실 헷갈렸던 게 이제 국가의 붕괴와 정권의 붕괴를 분리한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그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국가 붕괴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다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